저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을 구속시키려고 업무를 꾸몄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저 때도 국민들은 제가 죽는지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좋아, 최순실 봐봐. 때려잡아야 된다고. 9월 14일, 15년 9월 14일 최순실이가 장쇼에게 안민석 때려잡아야 되니까 안민석 뒷조사하라. 그 지시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고발이 됩니다. 근데 뭐 테러도 먼지 안 나니까. 저는 지금 집도 전세 살아요. 예.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들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데요. 한국일보에서는 10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야기하는 4개 나라 위에 분명히 2나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룩셈부르크, 헝가리.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들, 코리아 게이트를 기억하세요? 박동선 게이트를 기억하세요? 1976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들과 미 의회 공무원들을 10년 가까이 현금으로 뇌물을 뿌리고 다녔다. 로비를 했다. 이것을 특종 보도하면서 미 의회가 도대체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짓을 했는지 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꾸립니다. 위원장이 프레이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CIA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이 2년 동안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하면은 몇 조입니까? 8조 4천억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통치자금을 스위스 비밀구자에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우라기가 잡힐 때, 구속될 때 어떤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떡을 만들다 보면, 떡을 맞으다 보면 뜨거물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뜨거물이 얼마였습니까? 이우라기한테 떨어진 뜨거물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200억이었지 않습니까? 뜨거물이 200이었으면 저 떡은 얼마였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프레이저 보고서의 부제가 악당들의 시대입니다. 악당들의 시대라고 미 의회가 조사한 거니까 CIA와 함께 조사한 거니까 상당히 저는 2년 동안 20명이 했으니까 거의 저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돈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인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놈들이 나눠 가졌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돈 중에 일부가 전두환한테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단정하면 제가 또 역풍을 당하니까. 전두환이 그 수천억의 재산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중앙정부부 안기부는 이거 관리를 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국보 시절에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빼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박근혜 최태민하고 타협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태민이가 왜 6개월 동안 군부대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도 아니에요. 군부대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최태민이가. 왜 그랬겠습니까, 전두환이가. 난 다 돈 때문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부분은 못해요.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40년 늘리는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특검도 못 찾고 우병우 검찰은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찾으러 다니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보자. 그래서 독일을 이제 다닙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저 혼자 다니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오촌살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나 노승일은 우리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목숨 거는 거는 우리가 왜 걸 수 있느냐?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는 세월호 아이들이에요. 300명 너희들은 죽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항상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를 만듭니다.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는 독수리 오형제를 이제 만듭니다. 독일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세청 사국장 출신인 안원구 국장입니다. 국세청 사국은 돈 세탁을 추적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안원구 국장은 평생을 해외로 빼돌린 돈을 추적하는 일을 해온 돈 세탁 추적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안 의원님, 이거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안 의원님,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사실 저분이 진짜 기가 막혀요. 딱 보면은 이렇게 돈 세탁의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안원구 국장이 이걸 다 찾았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의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최순실 거 아니고요. 요게 요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기가 막혀요. 쪽집게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누구죠? 악마 기자 주진우. 급 많은 악마 기자. 급 되게 많아요. 근데 주진우 기자가 왜 여기 합류했냐고 그러면은 MB 재산을 추적을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MB 재산을 추적을 하면서 군데군데 최순실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여기가 노승일. 노승일이가 아니었으면 노승일 때문에 이재용이가 구속된 겁니다. 노승일은 최순실과 정유라 함께 독일에 3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왜 삼성이 정유라한테 이렇게 몰빵을 할까? 그 퍼즐을 계속 이상하다 맞추다가 삼성 합병을 딱 퍼즐을 맞추면서 아, 이게 빠타가 된 거구나.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정권회사를 10년을 다닌 친구예요. 그런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검에 알리는 겁니다. 최순실이가 노승일 부장한테 150만 원 월급 안 줘가지고 이제 앙심을 품었어요. 응? 그 150만 원 때문에 15조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이가 구속이 된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분은 독일 교포사업가입니다. 그 책에 가바리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에 사업하면서
자기가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봤어. 또 많이 없애봤어. 독일 페이퍼 컴퍼니의 전문가예요, 가바리스가. 그래서 의원님, 독일은요,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난 가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페이퍼 컴퍼니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수백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 10명의 이사가 나와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10명을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 10명이 나온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전문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5명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멋있게 이름을 짓자. 뭐라고 지을까? 독수리 오형제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독일에 있는 거를 거의 다 찾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공권력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이것을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과 대한민국 국세청이 독일 국세청과 협조해서 공조해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안 돼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역시 제 고향 부산 시민들은 이해력이 빠르세요. 특별법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방청문회에서 최순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독일의 재산을 얼마나 숨겨놓은 거냐? 최순실은 뭐라 그럽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안 의원님 다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줄 잘 서세요. 최순실은 자신 있었던 겁니다. 안민석 너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찾아. 죽어도 못 찾아. 그런데 저런 독수리 오형제가 날아다닐 줄이야 최순실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늘이 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독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독일에 있는 동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이가 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게 딱 보면 이 퍼즐대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국가를 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국가를 가지고 돈벌이 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겠습니까? 이름을 자주 바꿔, 이름을. 최태민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최태민의 이름이 7번 바뀌었어요. 정유라, 장시호, 최순실 다 이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추적하다 보면은 제가 장시호도 추적하다가 잊어버려요. 이름이 사라지는데 워낙 이름이 장유진이거든요. 유진이를 찾아서 턱밑까지 갔는데 없어, 이름이 더 이상. 장유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추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얼굴을 그냥 수시로 바꿔, 얼굴을. 예? 이름 바꾸죠, 얼굴 바꾸죠. 이거 진짜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못 찾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대포폰을 이용, 대포폰을. 그 대포폰도 6개월 이상 안 써. 3개월에 한 번씩 바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포기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항상 신이 도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 퍼즐을 못 맞춰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재산을 차명으로 합니다. 차명으로. 최순실 자기 이름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에 있는 재산들도 다 독일 동포들의, 교포들의 이름으로 다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좁은 교포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광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샀어?
그런 사람들이 90년대부터 쭉쭉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최순실 퍼즐 속에 딱 맞춰보니까는 교포사회에서 아 제가 저랬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최순실 재산을 독수리 오영재랑 찾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많이 찾았어요. 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슈미트 콜 수상의 며느리예요. 콜 수상의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의원님,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가요, 독일 검찰하고 국회의원들 많이 알아요. 저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제 책에 보면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의 도움으로 최순실, 정유라를 수사하고 있는 독일 헤센주의 검찰 2명을 만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분을 제 고향 부산에서 밝힙니다. 이분입니다. 박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최순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애국 동포들의 도움으로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거의 다 찾아냅니다. 첫 번째 찾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이것은 거리 주소 이름이고요. 자, 이 간판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회사가 있죠. 이 건물 안에 7개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찾아간 시간이 목요일날 2시 반입니다. 그 시간에 이 건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죠. 사무실에 가구도 없어요. 이름뿐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죠. 저 회사 이름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저런 페이퍼 컴퍼니가 400개에서 500개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오는 박정희 비자금, 그것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순실, 최태민,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들이 땀 흘려서 돈 번 적이 없어요. 저 돈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또다시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13년, 14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실가로 2천억 돈이 들어옵니다. 2천억 돈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의심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걸 봐서 알겠어요. 안흥구 국장님이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한번 추적해야 됩니다. 그 돈이 시작된 지점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홍콩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2천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을 쏜 네덜란드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제대로 된 회사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600km를 저희들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중간에 휴게소 쉬면은 저희들이 공격당할까봐. 우리는 항상 그런 두려움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요, 같이 몰려 잡니다. 저희들이 공격할까봐. 우리 불쌍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에 2천억을 투자한 회사가 이 오두막집입니다. 추워 죽겠는데 여기까지 찾아갔어요. 참 웃기는 거죠. 이거는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이건 뭐 최순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걸 수사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왜 당신이 이 돈을 받았냐. 이게 이제 최순천, 그러니까 최순실의 동생, 최순천 남편, 서동범이가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동복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2천억이 외국에 들어온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낼 줄은 몰랐겠죠.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예. 뭘 놀라세요? 이거 곱하기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1972년에 유벨 유한회사를 유준호, 최순실, 정윤회 이 세 사람 이름으로 만듭니다. 유준호는 독일 강부 출신의 광부입니다. 만났어요. 만난 것도 정말 신의 도움으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 막 피하고 다니는 거를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유준호라는 사람은 저는 최순실이가 환치기를 했다고 봅니다. 환치기를 했다고 봅니다. 독일 환치기의 독일의 파트너가 유준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환치기가 뭡니까? 뭐예요? 자, 독일의 최순실이가 재산을 숨겨놨어. 이 돈을 한국에 써야 되는데 직접 수십억을 가지고 오면 걸려. 또 계좌를 보내면 흔적이 남아.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최순실한테 돈을 줘. 돈 준 사람이 독일 가면은 조금 이자 더 붙여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쓰는 거야 또. 독일에 돈 필요한 사람이. 그게 환치기예요. 그 독일의 환치기 파트너가 이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후에 아마 이게 이제 사건화될 텐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 자리에서 혹시 또 최순실의 또 뿌락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긴급 체포를 할 거예요. 한국에 또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밌습니까? 이게요, 국정농단 초기에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이것을 영화 만들겠다고 시나리오 썼는데, 국정농단 진행된 보고서 이거는 시나리오 이 소설보다 이 국정농단이 더 소설 같아서 그 시나리오를 포기를 했어요. 소설보다 더한 소설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자, 비덱 스포츠 들어봤죠? 더 블루케이 들어봤죠? 네. 이게 다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이게 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적어도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90년대 초반부터. 자, 근데 이 90년 초반이라는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작될 때예요. 국내에 있는 재산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 물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권도 없는 저희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밝혀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최순실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차명을 이용을 하는데 특히 독일 검은머리 외국인, 이 독일인들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한 거, 이걸 참 수사하는 거는 독일 검찰의 협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는데 저희들이 찾아내는 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연결되는 회사들, 인물들이 축축축 나오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조사권도 없고 요 사람 잡아가지고 하룻밤만 잠 안 재우면은 벽 보고 있으라 그러면 다 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특검도 못 찾고 우병우 검찰은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찾으러 다니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보자. 그래서 독일을 이제 다닙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저 혼자 다니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오촌살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나 노승일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목숨 거는 거는 우리가 왜 걸 수 있느냐?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는 세월호 아이들이에요. 300명 너희들을 죽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항상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를 만듭니다.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는 독수리 오형제를 이제 만듭니다. 독일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세청 사국장 출신인 안원구 국장입니다. 국세청 사국은 돈 세탁을 추적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안원구 국장은 평생을 해외로 빼돌린 돈을 추적하는 일을 해온 돈 세탁 추적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안 의원님, 이거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안 의원님,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사실 저분이 진짜 기가 막혀요. 딱 보면은 이렇게 돈 세탁의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아는 국장이 이걸 다 찾았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의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최순실 거 아니고요. 요게, 요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기가 막혀요. 쪽집게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누구죠? 악마 기자 주진우. 급 많은 악마 기자. 급 되게 많아요. 근데 주진우 기자가 왜 여기 합류했냐 그러면은 MB 재산을 추적을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MB 재산을 추적을 하면서 군데군데 최순실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저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을 구속시키려고 업무를 꾸몄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저 때도 국민들은 제가 죽는지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또 최순실 봐봐. 때려잡아야 된다고. 9월 14일, 15년 9월 14일 최순실이가 장쇼에게 안민석 때려잡아야 되니까 안민석 뒷조사하라. 그 지시를 합니다. 이번 재판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고발이 됩니다. 근데 뭐 테러도 먼지 안 나니까. 저는 지금 집도 전세 살아요. 네.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들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데요. 한국일보에서는 10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야기하는 4개 나라 위에 분명히 2나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룩셈부르크, 헝가리. 이후락엔 떨어진 뜨꼬물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200억이었지 않습니까? 떡고물이 200이었으면 저 떡은 얼마였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프레이저 보고서의 부제가 악당들의 시대입니다. 악당들의 시대라고. 미 의회가 조사한 거니까, CIA와 함께 조사한 거니까 상당히 저는 2년 동안 20명이 했으니까 거의 저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돈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인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놈들이 나눠 가졌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돈 중에 일부가 전두환한테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단정하면 제가 또 역풍을 당하니까. 전두환이 그 수천억의 재산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중앙정부부 안기부는 이거 관리를 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국부 시절에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빼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박근혜 최태민하고 타협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태민이가 왜 6개월 동안 군부대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도 안 해요. 군부대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최태민이가. 왜 그랬겠습니까, 전두환이가. 난 다 돈 때문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부분은 못해요.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40년 늘리는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들, 코리아 게이트를 기억하세요? 박동선 게이트를 기억하세요? 1976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들과 미의회 공무원들을 10년 가까이 현금으로 뇌물을 뿌리고 다녔다. 로비를 했다. 이것을 특종 보도하면서 미의회가 도대체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짓을 했는지 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꾸립니다. 위원장이 프레이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CIA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이 2년 동안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한글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은 몇 조입니까? 8조 4천억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통치자금을 스위스 비밀구자에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우라기가 잡힐 때, 구속될 때 어떤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떡을 만들다 보면, 떡을 맞으다 보면 뜨거물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뜨거물이 얼마였습니까? 이우라기가